병원 응급실은 전쟁터와 같았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히 뛰어다니는 가운데 한 침대 옆에서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17살 한국 소녀가 가느다란 은침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나오는 움직임은 마치 예술가가 최고의 작품을 완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 경험 많은 의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가요? 한 간호사가 속삭였습니다. 20년간 응급의학과에 있었지만 이런 침술은 처음 봅니다. 응급의학과 과장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아랍 소녀의 심전도 모니터에서 안정된 신호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심장이 멈출 뻔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가 누구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한국 소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마치 이 모든 일이 당연한 것처럼 말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이기만 했던 그 소녀가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해낸 걸까요?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시간을 며칠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보스턴에 있는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사립고등학교였습니다.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풍스러운 건물들 사이로 세계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명의 소녀가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오히려 더 눈에 띄었습니다. 이수민이라는 이름을 가진 17살 한국 소녀였습니다. 교환학생으로 온 지 2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오늘도 혼자 점심 먹을 거야. 제시카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수민에게 말을 거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도서관에서 먹을래요. 수민이 서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수민은 영어를 잘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었지만 여기서는 수업을 따라가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선생님들이 빠르게 말하는 영어를 알아듣기 어려웠고 질문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 그냥 조용히 있곤 했습니다. 또 도서관이야? 가끔은 우리랑 같이 있어도 되는데. 제시카가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저는 정말 괜찮아요. 수민이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수민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동안 다른 학생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무관심했지만 가끔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애 맨날 혼자 다니네. 영어도 잘 못하잖아. 왜 여기 온 거지? 수민은 이런 말들을 듣지 않은 척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받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도 많았고 활발한 성격이었는데 여기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도서관에 도착해서 구석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김밥을 꺼내 조용히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만들어준 김밥이었지만 혼자 먹는 맛은 쓸쓸했습니다. 그때 작은 가방에서 무언가가 삐져나왔습니다. 얇고 긴 케이스였습니다. 수미는 재빨리 그것을 가방 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심스럽게 말입니다. 수민 씨는 참 조용하구나. 도서관 사서 선생님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방해가 됐나요? 수민이 당황해서 일어섰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 사서 선생님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수민이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맛있어 보인다.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언젠가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좋겠구나.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발표라니, 아직 영어로 긴 문장을 말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오후 수업 시간이 되자 수민은 생물학 교실로 향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 중 하나였습니다. 복잡한 용어들을 영어로 외우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인체의 순환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칠판에 심장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민은 열심히 노트를 적었습니다. 한국어로 메모를 한 다음 영어 단어를 옆에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나중에 복습할 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심장마비가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선생님이 질문했습니다.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고 대답했습니다.
수민도 알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영어로 설명할 자신이 없어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민은 스마트폰으로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오늘도 잘 지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언어의 벽도 높았고 문화의 차이도 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답답했습니다. 기숙사 방에 돌아와서 수민은 작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만들어진 은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쓸 일이 있겠지. 수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언젠가가 생각보다 빨리 올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에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주변을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사람이 오나 보네. 한 학생이 수근거렸습니다. 들었어? 중동 어느 나라 왕족이 전학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수미는 이런 소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조용히 교실로 향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복도가 시끄러워졌습니다. 와, 진짜 공주님이네. 완전 영화 같아. 저런 옷은 얼마나 비싼 거야? 복도 저 끝에서부터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왔습니다. 수미는 궁금해서 고개를 돌려보았습니다. 그때 그녀를 보았습니다. 파티마 알 사우드. 18살의 사우디아라비아 공주였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세로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패션쇼의 모델 같았습니다. 그녀가 입고 있는 옷과 액세서리들은 수민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고급스러운 것들이었습니다. 모두들 길을 비켜주세요. 파티마의 보디가드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복도 양쪽으로 물러났습니다. 마치 바다가 갈라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수민도 벽 쪽으로 비켜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파티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파티마는 잠깐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공기를 보는 것처럼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아무 표정 변화도 없이, 아무 관심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수민은 그 차갑고 무관심한 시선을 받으며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비록 처음 만난 사이지만 그 한 번의 시선에서 자신이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알렉스, 제 교실이 어디죠? 파티마가 보디가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3층 301호실입니다. 공주님. 파티마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공주네. 완전 다른 세계 사람 같아. 제시카가 수민 옆에 와서 속삭였습니다. 응. 수민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부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파티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당당하게 걸었지만 자신은 항상 눈에 띄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수업 시간이 되었습니다. 영어 문학 시간이었는데 파티마도 같은 반이었습니다. 새로운 파티마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윌슨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교환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파티마 알 사우드입니다. 파티마가 자신감 있게 인사했습니다. 이곳에서 공부하게 되어 기쁩니다.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관심 있는 눈빛으로 파티마를 바라보았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나요? 윌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왕족이라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한 남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습니다. 파티마는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학생으로 지내고 싶어요. 평범한 학생이라니. 수미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도에 늘어선 보디가드들과 고급 차들을 보면 전혀 평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파티마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셰익스피어 작품에 대해 유창하게 의견을 말하고 다른 학생들의 질문에도 재치 있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똑똑하네. 옆자리 학생이 감탄했습니다. 수미는 자신도 그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영어로 표현할 자신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파티마와 비교되는 자신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파티마 주변에는 금세 학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파티마, 우리랑 같이 점심 먹지 않을래?
인기가 많은 여학생 그룹의 리더인 메간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기쁠 것 같아요. 파티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미는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파티마는 벌써 인기 학생들과 어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신과는 정말 다른 세계의 사람이었습니다. 수민, 너도 같이 갈래? 제시카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나는 도서관에 갈게. 수민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으로 가는 길에 우연히 파티마 그룹과 마주쳤습니다. 수민은 자연스럽게 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파티마가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 너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지? 파티마가 수민을 보며 말했습니다. 네, 맞아요. 수민이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뭐야? 이수민이에요. 수민. 파티마가 이름을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발음이 어색했습니다. 한국어로 뭔 뜻이야? 물이 맑다는 뜻이에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파티마가 시큰둥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친구들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애들은 왜 이렇게 조용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활발한데.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파티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메간이 말렸지만 이미 상처는 입은 후였습니다. 아, 미안. 나쁜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파티마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냥 문화 차이인 것 같아. 하지만 수민에게는 그 말이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조용하다고? 활발하지 못하다고? 한국에서는 오히려 말이 많다는 소리를 듣던 자신이었는데. 저는 그냥 영어가 서툴러서. 수민이 변명하려고 했습니다. 아, 그래? 파티마가 별로 관심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열심히 공부해. 언어는 노력하면 늘잖아. 그리고는 친구들과 함께 식당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마치 수민과의 대화는 이미 끝났다는 듯이 말입니다. 수민은 그 자리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파티마가 일부러 상처를 주려고 한 것은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 무관심과 우월감이 더 아팠습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김밥을 먹는 것도 입맛이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수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나도. 하지만 그 언젠가가 언제일지 어떻게 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저 조용하고 영어 못하는 한국 교환학생일 뿐이었습니다. 가방 속 작은 케이스가 살짝 만져졌지만 수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곳에서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이라는 것은 참 묘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모든 것이 바뀌게 될 사건이 일어날 줄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의 체육관에는 오후 체육 수업을 위해 학생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드민턴을 하겠습니다. 존슨 체육 선생님이 라켓들을 나눠주며 말했습니다. 파트너를 정해서 게임을 해보세요. 수미는 평소처럼 제시카와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체육은 언어가 크게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라 그나마 부담이 적었습니다. 한편 파티마는 메간과 파트너가 되어 옆 코트에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운동복을 입고도 여전히 우아했습니다. 머리를 묶은 모습도 마치 화보 촬영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파티마 정말 예뻐. 운동복도 저렇게 고급스러워 보이네. 한 여학생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맞아. 저런 게 진짜 공주님이구나. 수미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자신의 평범한 운동복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것인데 여기서는 촌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티마는 생각보다 운동 실력이 좋았습니다. 배드민턴 라켓을 다루는 모습이 꽤 능숙했습니다. 와, 파티마 잘한다. 메간이 감탄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배드민턴을 많이 쳤거든요. 파티마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게임이 진행되면서 파티마의 얼굴이 점점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숨도 조금씩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파티마, 괜찮아? 메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조금 더운 것 같아요. 파티마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멀리서 이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날씨가 그렇게 덥지도 않은데 파티마의 얼굴이 너무 붉었습니다. 한 게임 더 할까? 메간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파티마는 여전히 잘했지만 동작이 조금씩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가슴을 살짝 만지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습니다. 수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얼굴색, 호흡, 행동 패턴.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파티마가 라켓을 놓치며 비틀거렸습니다. 파티마, 메간이 놀라며 달려갔습니다. 파티마는 한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고 다른 손으로는 벤치를 붙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안 쉬어져요. 파티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체육관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파티마 주변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응급 상황이에요.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파티마가 갑자기 쓰러질 것 같아요. 메간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파티마의 다리에 힘이 빠지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가슴을 꽉 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을 쉴 수가. 파티마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구급차를 불러. 존슨 선생님이 다른 학생에게 소리쳤습니다. 수미는 멀리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파티마, 정신 차려. 메간이 파티마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파티마의 의식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입술도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심장마비 같은데. 존슨 선생님이 당황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체육 선생님이었지. 의학적 지식이 풍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마의 보디가드 알렉스가 체육관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평소 멀리서 지켜보다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공주님, 알렉스가 파티마에게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심장이. 파티마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알렉스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이건 공주님의 지병입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으셨는데 학생들 사이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아무도 파티마에게 그런 병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급차는 언제 와? 존슨 선생님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20분 정도 걸릴 것 같다고 합니다. 전화를 건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20분. 알렉스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늦어요. 공주님의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파티마의 호흡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거의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수미는 가방 속 작은 케이스를 만지작거렸습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습니다. 수미나, 침술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의술이란다. 위급할 때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이지.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졌습니다. 자신이 나서봤자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17살 한국 교환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알렉스, 다른 방법은 없나요? 메간이 울면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응급처치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알렉스도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파티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이제 거의 의식을 잃을 뻔한 상태였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체면이나 자존심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시끄러운 체육관에서 그 작은 목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수민이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몇몇 사람들이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메간이 눈물 범벅인 얼굴로 수민을 보았습니다. 저 조금 아는 게 있어요. 응급처치.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다른 학생이 의아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가방에서 작은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은침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걸로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던 그 한국 소녀가 지금 가장 절박한 순간에 나서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들이 수민을 믿어줄까요?
그리고 정말로 수민이 파티마를 구할 수 있을까요?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체육관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한국 소녀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과 기대가 섞인 시선들이었습니다. 너 정말 뭘 할 수 있는 거야? 메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민은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크기가 다른 은침들이 정교하게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침 끝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저 침술을 조금 배웠어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침술? 알렉스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한국 전통의학이에요. 특정 부위에 침을 놓아서 치료하는 방법이고, 수민의 설명은 자신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잠깐, 너 의사야? 존슨 선생님이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응급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상해. 학생이 그런 걸 어떻게 알아? 믿을 수 있는 거야? 지금 장난할 상황이 아닌데. 파티마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매우 얕아졌고 얼굴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공주님, 공주님. 알렉스가 파티마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수미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생명이 더 중요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저 정말로 도울 수 있어요. 수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걸려? 알렉스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몇 분, 아니 1분도 안 걸릴 거예요. 응급처치용 혈자리만 자극하면. 알렉스는 잠깐 고민했습니다. 구급차는 아직 15분은 더 기다려야 했고 파티마의 상태는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알렉스가 결정했습니다. 정말? 메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알렉스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미는 파티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을 잡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수없이 반복해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습니다. 먼저 인중 혈자리부터. 수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수민은 아주 얇은 침을 꺼내서 파티마의 인중에 가볍게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손목의 신문 혈자리에도 침을 놓았습니다. 뭘 하는 거야? 한 학생이 속삭였습니다. 조용히 해. 다른 학생이 말렸습니다. 수민의 손놀림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평소에 조용하고 소심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슴 부근의 단중 혈자리와 수민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파티마가 갑자기 하고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메간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파티마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천천히 떴습니다. 파티마, 알렉스가 기쁨에 차서 외쳤습니다. 체육관이 갑자기 시끄러워졌습니다. 학생들이 웅성거리며 놀라워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살아났어. 믿을 수가 없어. 파티마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호흡이 안정되었고 의식도 돌아왔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파티마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체육관이야, 파티마. 너 쓰러졌었어. 메간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파티마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에 꽂혀있는 작은 침들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죠? 파티마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침술이에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파티마의 시선이 수민에게 향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무관심하게 지나쳤던 그 한국 소녀가 지금 자신을 구해준 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구해준 거예요? 파티마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응급처치만 한 거예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수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존슨 선생님이 다가왔습니다. 수민, 너 정말 대단하다. 어디서 이런 걸 배운 거야? 할아버지께서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의사신가? 알렉스가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한의사라고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여기서 한의학에 대해 설명하기는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네, 한국에서 전통의학을 하세요. 그때 파티마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민은 놀랐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파티마가 이렇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파티마가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체육관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왔다. 한 학생이 소리쳤습니다. 곧 응급대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파티마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환자 상태가 생각보다 안정적이네요. 누가 응급처치를 하셨나요? 한 응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다시 수민에게 향했습니다. 저 침술로 응급처치를 했어요. 수민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침술? 응급대원이 놀라며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이 침술을. 이건 정말 놀라운데요. 수민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 정도 응급처치면 병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응급대원이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파티마를 들것에 옮기면서 그녀는 수민을 계속 바라보았습니다. 수민, 정말 고마워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수민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복잡한 감정들이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구급차가 떠나고 체육관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수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교환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생명을 구한 영웅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 정말 대단해. 제시카가 달려와서 말했습니다. 너 진짜 의사 될 거야?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파티마를 구한 걸까요? 이 모든 일이 현실인 걸까요? 무엇보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평소 관심받는 것을 원했지만 막상 이렇게 되니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로 인해 수민의 삶은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파티마는 들것에 누워 있었습니다. 응급대원들이 각종 의료 장비를 연결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혈압 안정, 맥박도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한 응급대원이 보고했습니다. 알렉스가 구급차에 함께 타고 있었고 놀랍게도 수민도 함께 있었습니다. 파티마가 수민이 함께 오기를 간청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민 씨도 함께 와주세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파티마가 약한 목소리로 부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응급대원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알렉스가 이 학생이 공주님의 생명을 구했습니다라고 설명하자 허락해 주었습니다.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파티마의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불규칙한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부정맥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은데. 응급대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파티마의 얼굴이 다시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잡으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또 시작돼요. 파티마가 힘겹게 말했습니다. 응급대원은 당황했습니다. 병원까지 아직 10분은 더 걸리는데. 수민은 파티마의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환자의 얼굴색, 호흡 패턴, 맥박의 리듬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제가 다시 응급처치를 해도 될까요? 수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급대원이 놀라며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 체육관에서 했던 것처럼 침술로 안정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응급대원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의학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아까 실제로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응급대원이 결정했습니다. 수민은 다시 침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까와는 다른 침들을 선택했습니다. 더 가늘고 긴 것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는 혈자리들을 사용해야 해요.
수민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응급대원이 놀란 표정으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말이 의학적으로 매우 전문적으로 들렸기 때문입니다. 수민은 파티마의 손목에 있는 신문 혈자리를 더 정확하게 찾아 침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의 단중 혈자리와 함께 옆구리의 기문 혈자리에도 침을 추가했습니다. 이 혈자리들은 수민이 침을 놓으며 설명했습니다. 심장의 기를 조절하고 혈액순환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응급대원은 점점 놀라워하고 있었습니다. 17살 학생이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너 정말 학생이야? 응급대원이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 배웠어요. 수민이 집중하며 대답했습니다. 수민의 손놀림은 이번에도 놀라울 정도로 정교했습니다. 침을 놓는 깊이와 각도, 그리고 자극하는 방법까지 모든 것이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몇 분이 지나자 다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의 불규칙한 파형이 점점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응급대원이 모니터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티마의 호흡도 다시 편안해졌고 얼굴에도 혈색이 돌아왔습니다. 훨씬 나아졌어요. 파티마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수민 씨, 당신 대체 뭐예요? 응급대원이 경외심을 담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이에요. 수민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응급대원의 눈에는 수민이 전혀 평범한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응급의료 현장에서 일해온 그였지만 이런 침술 실력을 가진 사람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당신 할아버지가 유명한 한의사인가요? 응급대원이 물었습니다. 수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단순한 한의사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손꼽히는 명이라는 것을 말해야 할까요? 네. 한국에서 침수를 하세요. 그래도 이 정도 실력이면 보통이 아닐 텐데요. 응급대원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알렉스도 수민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습니다. 수민 씨, 정말 고맙습니다. 공주님을 2번이나 구해주셨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파티마가 수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민,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게 가장 좋은 보답이에요. 수민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구급차가 보스턴 메디컬 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들이 파티마를 맞이하러 나와 있었습니다. 환자 상태 어떻습니까? 응급실 의사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매우 안정적입니다. 응급대원이 대답했습니다. 도중에 부정맥이 재발했었는데 이 학생이 침술로 다시 안정시켰습니다. 침술? 응급실 의사가 의아해하며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민은 또다시 모든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어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파티마를 응급실로 옮기면서 응급실 의사는 수민에게 따로 말을 걸었습니다. 학생, 혹시 의학을 전공할 생각이 있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수민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의대에 진학해서 동서의학을 접목한 연구를 해볼 만해. 정말 훌륭한 재능이야. 수민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할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자신의 실력을 진짜로 알아봐주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전문 의료진들이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가면서 수민은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기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웠습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이 이렇게 큰 주목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조용히 숨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더 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온 병원이 발칵 뒤집어질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수민이 있었습니다. 보스턴 메디컬 센터 응급실은 곧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파티마의 정체가 알려지면서 온 병원이 긴장 상태에 빠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주님이라고요? 응급실 간호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파티마 알사우드 공주입니다. 알렉스가 공식적으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응급실 의사들이 급하게 모여들었습니다. 왕족을 치료한다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심장내과 최고 교수님께 즉시 연락드려야겠습니다. 응급실 과장이 지시했습니다. 외교부에도 연락해야 하고 보안팀도 불러야 합니다. 병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수민은 한쪽 구석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수민 씨, 이쪽으로 오세요. 응급실 과장인 데이비스 박사가 수민을 불렀습니다. 네. 수민이 긴장하며 다가갔습니다. 응급대원들에게 들었습니다. 학생이 2번이나 침술로 공주의 생명을 구했다고요? 저는 그냥 응급처치를 했을 뿐이에요. 데이비스 박사는 수민의 침 케이스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침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졌네요. 어디서 구한 건가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거예요. 혹시 지금 공주님께 놓인 침들을 제가 봐도 될까요? 수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비스 박사는 파티마의 침상으로 가서 침들의 위치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놀랍습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신문, 단중, 기문, 모두 심장 관련 경혈점들이네요. 그것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깊이로. 다른 의사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학생이 한 거예요? 한 의사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직접 봤습니다. 응급대원이 증언했습니다. 2번 모두 즉각적인 효과가 있었어요. 그때 심장내과의 권위자인 리차드슨 교수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하버드 의대 출신으로 동양의학에도 조예가 깊은 의사였습니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리차드슨 교수가 물었습니다. 매우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데이비스 박사가 수민을 가리켰습니다. 이 한국 학생이 침술로 응급처치를 했다는 겁니다. 리차드슨 교수는 수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나이가 어떻게 되나? 17살입니다. 17? 리차드슨 교수가 놀랐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수준의 침술을? 교수는 파티마의 침상으로 가서 침들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점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침술이 아닙니다. 리차드슨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데이비스 박사가 물었습니다. 이 침법은 제가 중국에서 본 적이 있는데 매우 고급 기술입니다. 심장의 정기적 활동을 조절하는 특수한 방법이에요. 모든 의사들이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학생, 혹시 당신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말해줄 수 있겠나? 리차드슨 교수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수민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한의학을 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세요. 혹시 성함을 알 수 있을까요? 이정우입니다. 리차드슨 교수의 얼굴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설마 이정우 선생님이요? 한국의 침구대가? 네, 저희 할아버지예요. 병원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리차드슨 교수는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정우 선생님을 아시나요? 교수가 다른 의사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국제침구학회에서 논문을 발표하신 그분?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침구이입니다. 몇 년 전 하버드에서 특강도 하셨어요. 수민은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이곳에서도 유명한 분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럼 이 학생은 데이비스 박사가 깨달았습니다. 이정우 선생님의 후계자인 것 같습니다. 리차드슨 교수가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려 보이는데. 간호사가 의아했습니다. 이정우 선생님 가문은 대대로 어려서부터 침술을 가르치기로 유명합니다. 천재들만 그 기술을 익힐 수 있다고 들었어요. 수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자신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수민 씨, 리차드슨 교수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공주의 치료 과정을 지켜봐도 될까요? 정말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학생인데. 수민이 당황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훌륭한 의료인입니다. 그때 파티마가 눈을 떴습니다. 여기 병원인가요? 공주님, 기분이 어떠세요? 알렉스가 다가갔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수민은 어디 있나요? 파티마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여기 있어요. 수민이 침상 옆으로 갔습니다. 수민,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리차드슨 교수가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수민 학생은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침구의 이정우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정말요? 파티마가 놀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파티마는 수민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당신은 정말 의료인이었던 거군요. 아니에요.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수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실력은 이미 전문가 수준이에요. 리차드슨 교수가 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수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어린 시선이었지만 이제는 존경과 경외감이 담긴 눈빛들이었습니다. 수민 씨, 혹시 시간이 되시면 우리 병원에서 침술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데이비스 박사가 제안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실력이. 수민이 사양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본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수민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조용한 교환학생이었는데 이제는 병원 전체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파티마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을 무시했던 그 공주가 이제는 자신을 구세주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멀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한 통의 전화가 왕궁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화의 내용은 수민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아침, 보스턴 메디컬 센터는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병원 주변에 검은색 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보안요원들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한 간호사가 수군거렸습니다. 들었어? 사우디 국왕이 직접 온다는 얘기가 있던데. 설마. 진짜? 수미는 파티마의 병실에서 마지막 침술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꾸준한 치료로 파티마의 상태는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수민, 정말 고마워요. 이제 완전히 나은 것 같아요. 파티마가 밝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하지만 앞으로도 조심하셔야 해요. 수민이 침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알렉스가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공주님, 큰일입니다. 알렉스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파티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국왕 폐하께서, 아버지께서 직접 오시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파티마가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출발하셨습니다. 1시간 후면 여기 도착하실 예정입니다.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왕이 직접 온다니.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아버지가 왜 직접? 파티마도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공주님의 생명이 위험했다는 보고를 받고 즉시 전용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알렉스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을 구해준 그 한국 학생을 꼭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수민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수민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를요? 네. 국왕 폐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병원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VIP 룸이 준비되었고 경비 체계도 완전히 재편성되었습니다. 데이비스 박사가 수민을 찾아왔습니다. 수민 씨, 준비하세요. 곧 국왕이 도착합니다. 저는 뭘 해야 하나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상시대로 하시면 됩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1시간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국왕 살만 알사우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키가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의 국왕이 전통 의상을 입고 병원 복도를 걸어오는 모습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많은 수행원들과 보디가드들이 함께했습니다. 파티마의 병실에 들어온 국왕은 먼저 딸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파티마, 괜찮니? 국왕이 아랍어로 말했습니다. 네, 아버지.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파티마가 대답했습니다. 국왕은 딸을 꼭 안아주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민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분이 당신을 구해준 그 한국 학생인가? 국왕이 영어로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 수민이라고 해요. 국왕은 수민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민은 너무 긴장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민 씨, 국왕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 딸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국왕이 수민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일어서세요. 수민이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영어가 서툴러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민 씨,
저는 왕이기 전에 한 아버지입니다. 제 딸을 구해준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왕의 목소리에는 진정한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리차드슨 교수가 나서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폐하, 수민 학생은 정말 놀라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설적인 침구의 이정호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이정호 선생님의, 국왕이 놀랐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분의 명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국왕은 수민을 더욱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수민 씨, 저희 왕실에서 당신께 보답하고 싶습니다. 국왕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수민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국왕은 수행원에게 무언가를 지시했습니다. 곧 한 서류가 준비되었습니다. 수민 씨, 이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왕이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민이 서류를 받아보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영어로 쓰여진 서류였지만 중간에 큰 숫자가 보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수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억 달러입니다. 국왕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억 달러? 수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반복했습니다. 주변의 의료진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1억 달러면 한국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폐하, 너무 큰 금액인 것 같은데. 데이비스 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 딸의 생명 앞에서는 이것도 부족합니다. 국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민은 서류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이걸 받을 수 없어요. 수민이 서류를 다시 내밀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왕이 의아해했습니다. 저는 돈을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을 도운 거예요. 국왕의 눈에 감동이 스쳤습니다. 정말 훌륭한 마음가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학생이에요. 이런 큰 돈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파티마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수민,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주세요. 정말 진심이에요. 하지만 수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감사하지만 저는 받을 수 없어요. 국왕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의대에 진학하고 싶으시면 모든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한국에서 병원을 개업하고 싶으시면 그것도 지원하겠습니다. 수민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수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냥 파티마와 진짜 친구가 되고 싶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수민의 말에 놀랐습니다. 친구요? 국왕이 되물었습니다. 네, 처음에 파티마가 저를 무시할 때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돈보다는 진정한 친구 관계가 더 소중한 것 같아요. 파티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민, 국왕도 감동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답변입니다. 하지만 폐하의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다만 저는 지금의 제 삶이 좋아요. 국왕은 수민을 존경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파티마에게 말했습니다. 파티마, 너는 정말 좋은 친구를 만났구나. 네, 아버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국왕이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민에게 말했습니다. 수민 씨, 언젠가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당신은 우리 왕실의 영원한 은인입니다. 그날 저녁, 수민과 파티마는 병원 정원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수민, 정말 고마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 파티마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처음에는 서로를 몰랐으니까요. 앞으로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을까? 물론이죠.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우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세인트 조지 아카데미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수민과 파티마의 우정 이야기는 학교 전체에 알려졌고, 두 소녀는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민, 오늘 점심에 뭐 먹을까? 파티마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밥 어때요? 제가 만들어 올게요. 수민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그럼 나는 아랍 전통 과자를 가져올게. 두 소녀가 함께 복도를 걸어가는 모습은 정말 자연스러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장면이었습니다. 수민, 있잖아. 파티마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말했습니다. 응? 그날 내가 돈을 거절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큰 보상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랬구나.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내가 정말로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진정한 관계였다는 걸.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 당신이 저를 무시할 때 정말 속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서로를 모르는 상태였으니까 당연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 정말로. 나는 너무 오만했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교실에 들어가자 다른 학생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수민, 파티마, 여기 앉아. 제시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민, 어제 TV에서 봤어. 내 얘기가 뉴스에 나왔더라. 메간이 말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수민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소녀가 아랍 공주를 구하다라는 제목으로 많은 신문과 방송에서 다뤘습니다. 하지만 수민은 여전히 그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과장된 것 같아요. 수민이 쑥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정말 멋진 일이었어.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수민, 한국에서도 연락이 많이 온다면서. 다른 학생이 물었습니다. 네. 여러 대학에서 특별 입학 제안도 왔고, 병원에서 일해달라는 제안도 있었어요. 정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수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공부에 집중하고 싶어요. 파티마가 수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민이 뭘 선택하든 응원할게. 점심시간이 되어 두 소녀는 도서관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예전에 수민이 혼자 앉았던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여기서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해. 파티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외로웠어요. 수민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은 외로웠어. 파티마가 의외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응.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건 내가 공주이기 때문이지. 진짜 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마음을 닫고 있었나 봐. 수미는 놀랐습니다. 파티마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너는 달랐어. 너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난 후에도 진심으로 대해줬어. 돈도 거절하고 그냥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정말 감동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진짜 마음을 보여줬을 때 정말 기뻤어요.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있잖아, 수민. 파티마가 갑자기 진지해졌습니다. 응? 내가 그날 나를 구해준 건 단순히 침술 기술 때문이 아니었던 것 같아. 무슨 뜻이에요? 너의 마음이었어. 나를 무시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나서준 그 마음 말이야.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생명 앞에서는 다른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바로 그거야. 그게 너의 진짜 모습이었어. 그때 도서관에 다른 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민과 파티마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민, 파티마, 같이 사진 찍자. 한 학생이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 수민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말입니다. 오후 수업이 끝난 후 두 소녀는 학교 정원에서 산책했습니다. 수민, 너에게 하나 물어봐도 될까? 파티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수민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침술로든 다른 방법으로든 말이에요. 멋져. 나도 변하고 싶어. 어떻게요? 더 겸손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너처럼 말이야. 당신도 충분히 좋은 사람이에요. 고마워. 하지만 아직 배울 게 많아. 해가 저물어가면서 두 소녀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있잖아, 파티마. 수민이 말했습니다. 응? 처음에는 당신이 부러웠어요. 예쁘고, 똑똑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았거든요. 정말? 네.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어려움과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는 걸. 파티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는 거라는 것도 배웠어. 그러게요. 두 소녀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파티마가 다시 말했습니다. 수민, 약속 하나 해줄래? 무슨 약속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 되든 서로를 진심으로 대하자. 그리고 어려울 때 서로를 도와주자. 좋아요. 약속해요. 두 소녀는 손가락을 걸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파티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대하자. 겉모습이나 첫인상에 속지 말고 진짜 마음을 보려고 노력하자. 정말 좋은 약속이에요. 그날 밤, 수미는 기숙사 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 정말 좋은 친구 생겼어요. 그래? 다행이다. 어떤 친구야? 처음에는 저를 무시했던 친구인데,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그렇구나. 사람은 첫인상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맞아요,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기뻐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외롭고 힘들었던 자신이 이제는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수민과 파티마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도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는 건 아닐까? 진정한 친구 관계란 무엇일까?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평범해 보이는 사람도 놀라운 능력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첫인상이나 외모, 그리고 사회적 지위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진정한 우정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할 때 만들어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수민과 파티마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곁에도 혹시 평범해 보이지만 특별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과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1년 후, 한국 서울의 한 대형 병원에서는 특별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국제침구학회 주최로 열린 이 세미나의 주제는 동서의학의 만남이었습니다. 강당에는 세계 각국에서 온 의료진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발표자는 놀랍게도 18살의 한국 소녀였습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 미국에서 일어난 기적적인 생명 구조 사건으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은 이수민 학생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민은 예전과는 달리 당당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1년 전에 그 조용하고 소심했던 소녀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민입니다. 수민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경험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수민의 이야기는 이미 많은 의학 저널에 소개되었지만 직접 듣는 것은 다른 감동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 저는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평범한 교환학생이었습니다. 수민이 차근차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어도 서툴고 친구도 없어서 매일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침술이 이렇게 큰 일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수민은 그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티마가 쓰러졌을 때의 당황스러움, 침술을 시도할 때의 두려움, 그리고 성공했을 때의 놀라움까지 모든 것을 생생하게 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수민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생명에 대한 존중과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청중 중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수민 씨, 그 후로 의학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수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에는 침술을 그냥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전통 기술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사건 이후로 의학이란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소통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어떤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하버드 의대 조기 입학 허가를 받았습니다.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한국에서 한의학을 더 깊이 공부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접목하는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강당에서 감탄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수민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강당 뒤쪽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파티마 알사우드였습니다. 그녀는 우아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수민. 늦었어. 파티마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파티마, 사실 오늘 발표회에는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수민이 청중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구한 그 아랍 공주, 파티마 알사우드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파티마는 무대로 올라가 수민 옆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티마입니다. 그녀가 유창한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청중들이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국어를 배웠어요. 파티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민이와 더 깊이 소통하고 싶어서요. 파티마는 현재 하버드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수민이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중동과 아시아의 의료협력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파티마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수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무엇인지, 그리고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 말이에요. 처음에 저는 오만했습니다. 제가 공주라는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특히 수민같이 조용하고 평범해 보이는 친구들을요. 청중들이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하지만 수민이 제 생명을 구해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고귀함은 혈통이나 재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리고 수민이 거에게 보상을 거절하고 대신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파티마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수민이 파티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 저희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티마가 계속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한국의 전통의학을 교류하고 개발도상국에 의료 지원을 하는 일이에요. 한 의사가 질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의료 취약 지역에 한국의 침술과 사우디의 전통의학을 결합한 치료법을 보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파티마가 덧붙였습니다. 의료진들에게 환자를 대하는 마음가짐을 가르치는 일이에요. 기술도 중요하지만 진정한 치유는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믿거든요. 청중들이 감동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두 소녀는 로비에서 각국의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독일에서 온 의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의 우정이 이렇게 큰 일로 발전할 줄이야. 시작은 작았지만 진심이 통하면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수민이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수민 씨, 할아버지께서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한국의 한 교수가 물었습니다. 수민이 웃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의술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만 진정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살리는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덧붙이시길, 내가 진정한 의원이 되었구나라고 하셨어요. 파티마가 끼어들었습니다. 저도 할아버지를 배웠는데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저에게도 진정한 친구를 얻은 것이 가장 큰 보물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저녁 두 친구는 한강변을 걸으며 대화했습니다. 수민아, 가끔 생각해봐.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만약 그날 내가 쓰러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글쎄요. 아마 우리는 계속 서로를 오해하고 지냈을지도 몰라요. 맞아. 그런 면에서 보면 제 심장마비는 오히려 축복이었네요. 두 소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수민이 진지해졌습니다. 우리가 그 경험을 통해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장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다는 것도요. 그러게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잖아요. 한강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두 친구는 벤치에 앉아서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10년 후에는 뭘 하고 있을까? 파티마가 물었습니다. 아마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더 많은 나라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고 있을 거고요. 좋네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가장 친한 친구이겠죠? 당연하죠. 두 소녀는 손을 맞잡고 약속했습니다. 그들의 우정은 이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힘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5년 후, 아프리카 케냐의 작은 마을에 특별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합동 의료봉사단이었습니다. 수민 선생님, 오늘도 많은 환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현지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23이 된 수민은 하버드 의대를 졸업한 정식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길은 큰 병원의 고액 연봉이 아니라 세계 각지의 의료 취약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려운 환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수민이 물었습니다. 네, 10살짜리 아이인데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어요. 현지 병원에서는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수민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파티마와 똑같은 증상이었습니다. 환자를 봐야겠어요. 진료소에 도착하니 파티마가 이미 와서 아이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현재 유엔 산하국제보건기구에서 일하며 개발도상국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수민, 왔구나. 파티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아이가 키보야. 너와 나의 인연과 똑같은 상황이야. 키보는 마른 체형의 아이였지만 눈만큼은 반짝반짝했습니다. 수민을 보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안녕, 키보. 나는 수민이야. 수민이 스와힐리어로 인사했습니다. 키보가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말을 하세요. 응. 너희와 친구가 되고 싶어서 배웠어. 수민은 키보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듣고 맥박을 재고 얼굴색과 호흡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상태가 심각하네. 수민이 파티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술이 필요한데 현지에서는 시설이 부족해.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침술로 일시적으로 안정시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제대로 된 병원에서 해야 해. 그때 키보의 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괜찮아질 수 있나요? 수민은 어머니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5년 전 파티마의 아버지가 느꼈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민은 키보에게 침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5년간의 경험으로 더욱 정교해진 그녀의 손끝에서 기적 같은 일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호흡이 안정되고 있어. 파티마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임시방편이야. 제대로 된 수술을 받아야 해. 그날 밤, 두 친구는 숙소에서 키보의 치료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수민아, 기억나?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뭘? 5년 전, 아버지가 너에게 1억 달러를 제안했을 때 말이야. 물론 기억하지. 그때 너는 돈보다 우정을 선택했잖아. 그런데 지금 보니 그 선택이 얼마나 큰 일로 이어졌는지 알겠어.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때 내가 돈을 받았다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아니었을 거야. 돈이 목적이었다면 지금처럼 의료봉사를 다니지도 않았을 테고. 그렇지. 그리고 나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파티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만난 게 정말 운명인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런데 이제 키보를 어떻게 도와줄까? 수민이 갑자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는 듯 말했습니다. 파티마, 혹시 내 아버지께 부탁드릴 수 있을까? 아버지께? 사우디에 있는 병원에서 키보의 수술을 해주실 수 있는지 말이야. 파티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다음 날, 파티마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부탁이 있어요. 뭔 일이니? 여기 케냐에 10살짜리 아이가 있는데 저와 똑같은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수민이가 응급처치를 했지만 수술이 필요해요. 그래? 그럼 즉시 우리 병원으로 데려와라. 정말요? 물론이다. 5년 전 수민이가 너를 구해준 것처럼 이번엔 우리가 다른 아이를 도와야지. 일주일 후 키보는 어머니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첨단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민과 파티마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와, 정말 큰 병원이에요. 키보가 눈을 크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응. 여기서 내 심장을 완전히 고쳐줄 거야. 수민이 키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키보의 심장은 이제 정상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수민 선생님, 파티마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키보가 병원 침대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키보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두 친구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키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민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키보야, 파티마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커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가장 좋은 보답이야. 네, 저도 커서 의사가 되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와줄 거예요. 키보가 힘차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키보는 완전히 회복되어 케냐로 돌아갔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자리에서 키보가 수민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수민이 포장을 뜯어보니 나무로 깎은 작은 심장 모양 조각품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선생님께서 제 심장을 구해주신 것처럼 이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수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키보야, 고마워. 평생 소중히 간직할게. 공항에서 키보 가족을 배웅한 후 수민과 파티마는 조용히 대화했습니다. 수민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봐. 서로를 오해하고 무시했던 그때 말이야. 응.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전 세계 아이들을 구하고 있잖아. 정말 신기해. 작은 만남이 이렇게 큰 일로 이어질 줄이야. 그리고 가장 놀라운 건 파티마가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우정이 이제 개인적인 것을 넘어서 전 세계의 희망이 되었다는 거야. 수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키보 같은 아이들이 우리를 보고 꿈을 꾸게 되었잖아.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야. 그렇게 선한 영향력이 계속 퍼져나가는 거지. 두 친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수민아, 약속하자. 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계속 이런 일을 하자. 전 세계의 키보드를 위해서. 좋아. 약속해. 그날 저녁 사우디 왕궁에서 열린 만찬에서 국왕이 두 친구를 위해 특별한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수민 파티마 국제의료재단의 설립을 발표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재단은 전 세계의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수민의 전통 침술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새로운 치료법을 보급하는 데 중점을 둘 것입니다. 수민과 파티마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의 모토는 국왕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는 나누는 것에 있다입니다. 그날 밤, 두 친구는 왕궁의 정원에서 산책하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수민아, 이제 정말 꿈 같아. 나도 그래. 5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야. 하지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우리의 우정이야. 맞아. 그 우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모든 일이 가능했던 거지. 두 소녀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기 별들처럼.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별빛이 되었을까? 그럴 거야.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편견을 버리고 진정한 우정을 찾고 다른 사람을 도우려는 마음을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다른 수민과 파티마가 나타나서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갈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우정과 사랑의 힘은 그렇게 대대로 이어져 나가는 것이니까요.